문이 열렸는데요. 이상철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서 있었는데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화도 슬픔도 놀람도 없는 얼굴이었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이지혁은 알았습니다. 들켰구나. 아버지가 알아버렸구나.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사과도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이상철은 한동안 이지혁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방금 내가 들은 게 뭔지부터 확인하자. 이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재가 옆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라고 했지. 그 말에 이지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이상철은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이미 다 들었으니까요. 몇 달이라고 들었다. 이식 얘기도. 이지혁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싫다고도 했지. 그 말에서 이상철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이지혁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지혁이 겨우 입을 엽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뒤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아들을 혼내러 가는 걸음이 아니라 무너지는 걸 붙잡으러 가는 사람의 걸음이었는데요. 왜 부모한테만 숨겼냐? 그 질문 앞에서 이지혁은 처음으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긴 이유가 너무 많았거든요. 걱정시키기 싫어서,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끼어듭니다. 아버님, 지혁이가. 이상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설명도 듣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구나.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움을 요청해서 저한테만. 이상철은 그 말에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허탈함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부모는 제일 마지막이네. 그 말에 사무실 안 공기가 단숨에 가라앉았습니다. 이상철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섰습니다. 집에 가자. 이지혁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지금이 아니면 언제냐. 이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단호함에는 화보다도 결심이 들어있었습니다. 장면은 바뀌고 지은호는 같은 시각 사무실 복도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껐다를 반복했는데요. 이지혁에게서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같은 층에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게 이상했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를 다독했습니다. 또 나만 예민한 거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 불안이 지은호에게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 자리 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사무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박성재 자리도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멍하니 서 있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정리라더니 이렇게 사라지는 게 정리야? 지은호는 아직 모릅니다. 자기가 방금 느낀 이 불안이 곧 들이닥칠 진실의 예고라는 걸요. 그 시각 이상철과 이지혁은 차 안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음악도 없었고 차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이상철이 운전대를 잡은 채 말합니다. 병원부터 간다. 이지혁이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선택할 문제 아니다. 이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전 기다리는 삶은 싫어요. 그 말에 이상철이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습니다. 차가 멈췄고 이상철이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죽는 삶은 괜찮냐?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철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부모가 아무것도 못한 채 받아들이길 바랐냐? 이지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랑 엄마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 이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강해서 숨긴 게 아니라 너무 약해서 혼자 버티려 했다는 걸요. 이상철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무너질 차례다. 이지혁이 놀라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 부모는 원래 자식 대신 무너지는 거다. 그 말에 이지혁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그제야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호는 혼자 사무실에서 이지혁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엇갈렸다. 정리가 됐다. 그 말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이지혁답지 않았거든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씁니다. 선배, 정리라면 나한테 솔직해야죠. 난 아직 아무것도 정리 안 됐어요. 메시지는 보내졌지만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이지혁이 사랑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요. 지은호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요. 불은 켜져 있었고 사람은 없었고 그 텅 빈 공간이 이상하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아까 보냈던 메시지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읽음 표시가 없었습니다. 정리라며. 지은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이렇게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 수 있나 싶었거든요. 화가 난다기보다 더 서러운 감정이었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이유도 없이 밀려난 기분이었으니까요. 지은호는 결국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혼자 집에 있으면 생각이 더 꼬일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은호는 우연히 박성재를 마주칩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얼굴만으로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성재 선배, 지혁 선배 어디 갔어요? 박성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시선을 피했다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톤으로 말합니다. 집에 갔어. 지은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집이요? 아까까지 회사 일 있다고 했는데요. 박성재는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어. 그 말이 너무 어색해서 지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괜히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은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다들 나한테만 말 안 하네. 그 말이 지은호 스스로도 놀랄 만큼 씁쓸했습니다. 그 시각 병원 앞. 이상철은 이지혁을 데리고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말이 없었고 이상철도 말을 아꼈습니다. 괜히 말하면 아들이 더 단단하게 마음을 닫을 것 같았거든요. 접수대 앞에서 이상철이 먼저 말합니다. 아들 심장 문제로 왔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상철에게는 평생 가장 무거운 문장이었습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아버지, 굳이라는 말 쓰지 마라. 이상철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내가 싫다고 안 할 일이 아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합니다. 최근 검사 기록은 있으신가요? 이지혁이 대답하려는 순간 이상철이 먼저 말합니다. 있습니다. 아들이 숨기고 있던 거지만.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단순한 화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검사실로 들어가기 전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아버지, 전 정말 기다리는 삶은 싫어요. 이상철은 잠깐 멈춰섰다가 말합니다. 그럼 내가 기다리겠다. 이지혁이 놀라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가요? 그래. 내 대신 내가. 그 말에 이지혁의 숨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자식이 피하려는 고통을 본인이 대신 껴안으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시 지은호. 지은호는 집에 돌아왔지만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쥐고 있었는데 이지혁의 이름만 계속 눌렀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정리됐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정리된 사람은 이렇게 피하지는 않잖아요. 지은호는 결국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냅니다. 선배, 내가 뭘 잘못했으면 말해줘요. 아무 말도 없이 밀어내는 건 너무 잔인해요. 메시지는 여전히 읽히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그제야 조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한 화였습니다. 그래, 나 혼자만 진지했던 거지. 지은호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상대가 아픈 상황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마음이 변했다고 결론 내리려는 겁니다. 그래야 덜 아프니까요. 그 사이 병원에서는 의사의 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이식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요. 이지혁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철은 달랐습니다. 이상철은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식대기 등록을 우선. 의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의할 겁니다. 전부. 이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내 어머니도 알아야 하고. 그 말에 이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이상철이 낮게 말합니다. 그래도 알아야 한다.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고개를 떨굽니다.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아들의 선택으로만 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요. 지은호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장면들이었고 그래서 더 오래 마음에 남았던 것뿐이었는데요. 회의가 길어질 때마다 이지혁은 꼭 한 번씩 시계를 확인했고 말을 멈춘 사이 손을 주머니로 가져갔습니다. 지은호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삼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커피 때문이겠거니 했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피곤하니까 대표가 되면 저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이지혁이 약을 먹고 나면 잠깐 숨을 고르는 습관이었습니다. 아주 짧게 눈을 감고 책상 모서리를 짚고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말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모습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보고도 모른 척 넘겼고 괜히 예민해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대표니까 건강관리 좀 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는데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그날 이지혁의 대표실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서류 하나를 전달하러 대표실에 들어갔는데요. 평소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이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서류 정리를 하다 서랍이 살짝 열린 걸 발견했거든요.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심코 닫아주려다 안쪽에 놓인 작은 약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명한 약통이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받는 흰색 플라스틱 케이스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회사에 약을 이렇게 따로. 그 순간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회의 도중 갑자기 멈췄던 말, 괜히 창가 쪽으로 이동했던 이유, 숨을 고르던 짧은 순간들. 지은호는 서랍을 닫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열어보고 싶지 않았는데 열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천천히 약통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여러 알약이 들어있었는데요. 비타민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크기도 일정하지 않았고 색도 다 달랐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약통 옆면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병원명과 진료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내과.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지은호는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단정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약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약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는데요. 검색창에 첫 번째 약 이름을 입력하자 화면에 바로 뜬 설명이 지은호 눈을 붙잡았습니다. 신부전 환자에게 처방. 심장 기능 보조.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약. 또 그 다음 약.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심박 조절. 심장 부담 감소. 만성 심장 질환. 지은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지혁이 요즘 유난히 사람을 밀어냈는지, 왜 정리라는 말을 쉽게 꺼냈는지, 왜 지은호를 볼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는지, 그리고 왜 자꾸 혼자 결정하려 했는지. 지은호는 결국 참지 않았습니다. 참고 또 참다가 마지막에 남아있던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서야 신호가 가더니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왜? 이지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고 더 짧았습니다. 그 한 글자가 지은호 마음을 세게 때렸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선배, 우리 얘기 좀 해요. 지금은? 지금 아니면 언제요?
지은호의 말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울음 직전의 떨림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나 계속 이렇게 밀어낼 거면 이유라도 알고 밀려날게요. 이지혁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앞으로 와. 그 말에 지은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이지혁은 그 말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 도망쳐. 그 대답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곧 끝날 걸 아는 사람의 약속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 집 앞에 서 있었는데요. 문을 열고 나온 이지혁은 지은호가 알던 모습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밑이 유난히 어두웠고 무엇보다도 숨이 조금 가빴습니다. 지은호는 그걸 보자마자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그보다 먼저 쏟아낸 건 감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싶어요? 이지혁이 대답하지 않자 지은호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배, 나 바보 아니에요. 선배가 마음 정리됐으면 이렇게 안 해요. 이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호, 우리 하지 마요. 지은호는 말을 끊었습니다. 선배가 우리라는 말 꺼낼 자격 없어요. 나한테 설명도 안 해주면서.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설명해도 이해 못해. 그 말에 지은호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해를 왜 선배가 정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왜 선배가 판단해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졌거든요. 선배는 항상 그래요. 혼자 다 감당하는 척, 혼자 다 결정하는 척. 이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 혼자 정리하는 게 맞아. 지은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정리요? 지은호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선배, 그게 정리 같아요? 사람 이렇게 밀어내는 게 정리예요? 이지혁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숨이 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배, 요즘 회사에서 먹던 약들 있잖아요. 그 말에 이지혁이 고개를 돌렸고 지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대표실 서랍에서 봤어요. 심장내과 처방약. 그 순간 이지혁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고 지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거절의 이유가 마음이 아니라 병이었다는 걸. 병원 갔죠? 이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지은호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재 선배랑 요즘 계속 같이 움직인 것도. 이지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배, 나 버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죠? 이지혁이 처음으로 지은호를 제대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 부정도 화도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눈빛 하나로 알았습니다. 선배 아픈 거죠.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지은호에게는 대답이었습니다. 지은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 밀어낸 거예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지은호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죽을 생각이었어요?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지은호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정리? 타이밍? 지은호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선배, 선배가 아픈데 나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지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은호가 처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버렸거든요.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나 불쌍해서 밀어낸 거예요? 이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감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선배 진짜 잔인해요. 지은호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사랑을 동정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해요?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선배, 내가 선배 좋아하는 게 죄예요?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천천히 돌아섭니다. 그런데 몇 걸음 못 가서 다시 돌아봅니다. 선배. 이지혁이 고개를 듭니다.
다음에 이런 선택 또 하면 그땐 나 가만 안 있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입니다. 혼자 죽게 안 둬요. 지은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엔딩은 이지혁 혼자 남은 현관 앞. 이지혁은 문에 기대 서 있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듯 주저앉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이지혁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알아버렸네. 그리고 화면은 지은호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을 참으며 서 있는 얼굴로 전환됩니다. 지은호는 이제 사랑을 거절당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혼자 준비하던 사람을 알아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